안녕하세요. 스윙바입니다. 이번에는 위대한 여정 1045의 후속작 위대한 여정 1591을 소개드립니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역사 카드 게임으로 참가자들은 조정이 파견한 지휘관이 되어 군사와 장수를 모아서 역사적인 전투 속 외적과 싸워 외란을 극복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은 14세 이상 약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2명에서 5명까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 초등학교 4, 5학년부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빠르게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한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 게임의 목표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공적을 가장 많이 얻는 것입니다. 공적은 이렇게 전투 카드나 장수 카드를 얻거나 밀지를 성공시키면 거기 적힌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카드 구성입니다. 카드는 크게 7종류가 있습니다. 군사 카드는 전투를 하기 위해 모아야 하는 카드입니다. 육군과 수군이 있고 육군은 지상에서, 수군은 수전에서, 해전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대 카드입니다. 부대 카드는 군사들이 모여 부대를 이룬 카드입니다. 단순히 육군, 수군 카드보다 전투력이 3배 높습니다. 군사 카드를 보급품과 함께 강화를 하면 이렇게 부대로 만들 수 있어요. 육군은 육군 부대를, 수군은 수군 부대를 만들 수 있고, 의병 부대는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전투에 참여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보급품을 이용해서 의병 부대를 육군 부대나 수군 부대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의병장과 함께라면 이 부대를 육군 부대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카드입니다. 지원 카드는 군사 카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카드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보급품이 있고요. 그리고 부대의 소속을 바꿔줄 수 있는 재배치 카드와 그 다음에 선조의 어명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투 카드입니다. 임진왜란의 중요한 전투가 기록된 카드입니다. 총 19장이고요. 전투에서 승리하면 이 카드를 얻을 수 있고 그 안에 적힌 공적을 얻게 됩니다. 결과 카드는 전투 결과를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전투는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5장은 각각 결과를 다르게 나타내 줍니다. 장수 카드는 임진왜란에서 활약한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능력을 활용해서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각자 소속에 따라 다른데요. 조선 조정, 육군 장수, 수군 장수, 의병 장수, 그리고 명나라 장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의 밀지 카드가 존재합니다. 이 밀지는 참가자들이 게임 중에 비밀리에 수행할 미션들입니다. 성공하면 보상을, 실패하면 손해를 입습니다. 게임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박스를 열면 오른쪽 위쪽은 보급품이고 육군 부대, 수군 부대, 밀치 카드 순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쪽은 그 외의 카드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른쪽 위는 40장이고 왼쪽은 41장입니다. 아래쪽에는 큰 카드인 전투 카드, 장수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배치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아래쪽 카드를 꺼내서 장수 카드들을 한쪽에 펼쳐둡니다. 같은 소속끼리 알아볼 수 있게 펼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투 카드는 옆에다가 모아두고 잘 섞어서 뒷면이 보이게 둡니다. 그리고 6장을 바깥에다가 펼치게 되죠. 전투 카드가 사라질 때마다 카드 더미에서 그만큼 가져와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칸막이를 잡고 살짝 들어 올려서 오른쪽 위쪽에 보급품과 부대 카드, 밀치 카드를 꺼내고 각각 나눠서 밀지 카드는 뒷면, 그리고 나머지는 앞면이 보이도록 각각 내려놓습니다. 나머지 왼쪽 위쪽에 있는 카드들을 꺼내서 맨 밑에 있는 전투 결과 카드 5장을 따로 빼낸 다음에요. 나머지 카드들은 여러 번 잘 섞어서 뒷면이 보이게 놓고 거기에서 6장을 꺼내 놓습니다.
만약 이렇게 꺼낼 때 선조의 어명이라는 카드가 꺼내지면 이 카드는 다시 더미에 넣고 다른 카드를 꺼내주세요. 이러면 배치가 끝납니다. 배치도 모습은 설명서의 게임 준비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휘관들은 카드를 나누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 두었던 뒷면 카드 더미에서 각자 3장씩을 봤는데요. 여기에서도 어명이 나오면 다시 넣고 새로 봤습니다. 앞면이 보이도록 내려놓고 그 다음으로 부대 카드 중에서 원하는 부대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이 카드들이 여러분의 초반 부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모으고 길러서 전투에 참전할 수 있도록 강하게 길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밀치 카드를 한 장씩 봤습니다. 밀치는 나만 알고 있어야 되고 밀지의 조건을 완수하면 성공이라고 외치면서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한 후에는 만약 이게 카드를 모은 미션이라면 모인 카드들을 쓸 수 있습니다. 게임이 끝날 때까지 완성하지 못하면 미션이 실패입니다. 그러면 지휘관들은 총 5장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군사 카드 3장, 부대 카드 1장, 밀치 카드 1장, 이렇게 총 5장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크게 2단계, 군사 양성과 그 다음에 장수 등용 또는 전투 참전 단계로 나뉩니다. 우선 양성 단계라는 건 여러분의 군대를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선 군사 카드들과 보급품, 이런 더미들 중에서 원하는 카드 2장을 가져오면 됩니다. 만약 이러다가 선조의 어명이 나오면 어명의 내용을 즉시 따라야 합니다. 이 카드들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카드를 가져와서 빈 곳이 생기면 바로 채워 넣습니다. 자, 카드를 2장 가져오고 나서는요, 군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보급품을 이용해서 육군이나 수군을 각각 부대로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의병 같은 경우에는 보급품을 통해서 육군 부대나 수군 부대로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보급품은 한 부대당 하나씩 보급품이 들어갑니다. 자, 재배치는 육군, 수군 부대를 서로 바꿔줄 수 있는데 요거는 카드당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카드를 내면 한 번에 한 장을 바꾸어도 되고 4장을 바꾸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 작업들은 카드 2장을 가져오고 나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해도 되고 하고 싶은 군사가 없다면 그냥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다음 단계는 장수 등용 또는 전투 참여입니다. 부대를 강화했으면 이제 이 부대로 장수를 데려오거나 아니면은 전투에 참전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우선 장수입니다. 장수 카드에는 이 장수를 등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권율 장군님은 육군병사 7명이면 등용할 수 있는데요. 아니면 육군 부대 2과 군사 하나로도 가능합니다. 즉, 카드에 그려진 병사 숫자가 7이면 되는 거죠. 이 카드를 내고 장수를 등용하면 장수가 가진 공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권율 장군님의 경우에는 보급품을 쓰지 않고도 병사를 강화할 수 있는 특수 능력이 있죠. 이런 능력들은 등용하고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 차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수를 등용한 다음에는 순서를 넘기면 됩니다. 자, 싸움을 선택한 분들은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전투는 전투 카드와 내가 가진 군대 카드로 진행합니다. 전투를 하고 싶다면 우선 내가 하고 싶은 전투를 전투 카드 안에서 선택해야 돼요. 거기에 적힌 적군의 숫자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군대를 내보내야 됩니다. 전투에는 이제 들판이나 바깥 등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야전과 그 다음에 성을 두고 싸우게 되는 공선전, 그리고 바다에서 싸우는 해전이 있습니다. 야전과 공성전은 육군이 할 수 있고요. 해전은 수군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의병장을 이제 내가 등용하고 있다면 그러면 의병 부대를 육군 부대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싸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과 카드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내가 내보낸 군대와 적군의 군대를 한번 비교해 주세요. 내가 낸 군대가 적군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패배를 제외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적군과 같은 수를 내가 냈을 경우에는 결과 카드에 있는 모든 카드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적군보다 더 작은 수의 군사를 냈을 경우에는 우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대승과 승리를 제외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결과 카드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잘 섞게 하고요. 그리고 나는 그 카드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전투가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전투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전투 카드를 획득한 경우 바닥에 6장이 모두 채워질 수 있도록 더미에서 한 장을 꺼내서 빈 곳을 채우고요. 그리고 다음 사람한테 순서를 넘깁니다. 전투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음 사람한테 순서는 넘어가게 됩니다. 게임은 전투 카드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추가 공적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요. 전투 카드에는 여기 이 전투에 참전했던 장수들이 적혀 있습니다. 전투와 참전 장수를 내가 모두 가지게 되면 보너스로 공적 1점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 공적은 한 장수당 2점입니다. 만약 장수나 전투가 여러 중복되더라도 한 장수당 2점까지만 인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밀치카드 수행으로도 공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적힌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걸 위해서 모인 카드들은 그 이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밀지 내용이 들키게 되면 만약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방해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밀지는 몰래 진행돼야 됩니다. 익숙해지면 밀지 카드를 두세 개씩 받아도 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밀지 중에는 암행어사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 암행어사는 다른 지휘관의 밀지가 어떤 것인지 알아내야 하는 게 미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이 아니면 이 밀지를 빼고 게임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수 계산입니다. 점수는 내가 모은 공적을 모두 더하면 됩니다. 전투 카드, 장수 카드, 참전 장수로 얻는 추가 공적, 그리고 밀지 성공 공적을 더해서 이 중에서 공적이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만약 게임을 더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면 전투 카드가 모두 소모됐을 때가 아니라 공적 25점을 먼저 달성하는 지휘관 또는 몇 점 간격으로 이렇게 한계를 두면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게임을 즐기는 5분 룰, 또 다른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이 룰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어린이들이나 간단하게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하는 막간 룰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전투 카드와 장수 카드, 그리고 결과 카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장수 카드는 그 중에서 광해군과 심유경을 빼주세요. 그리고 사람 숫자에 맞게 나눠 가집니다. 2명이면 6장, 3명이면 4장, 4명이면 3장씩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전투 카드는 잘 섞어서 뒷면이 위로 해서 중간에 쌓아 놓습니다. 먼저 한 명이 전투 카드를 한 장씩 앞면이 보이도록 꺼냅니다. 이때 여기에 나온 전투에 참전한 장수를 갖고 있는 참가자는 장수 카드를 내고 그 전투 카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낸 장수 카드는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낼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야 됩니다. 만약 둘 이상의 참가자가 동시에 카드를 냈을 때는 장수 카드를 낸 사람 둘이서 결과 카드를 서로 뒤집습니다. 거기에서 더 높은 결과가 나온 쪽이 전투 카드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수 카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아무도 전투 카드를 가져가지 않는다면 다음 전투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지겠죠. 이 쌓여있는 전투 카드는 맨 위에
놓여있는 전투 카드를 가져간 사람이 그 아래 것까지도 싹 다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 이런 상태라면 존버에 성공하게 되겠죠. 손에 든 장수 카드가 한 장이 남으면 그러면 전투에 사용된 여기 버려진 장수 카드들을 잘 섞어서 사람들이 처음 들고 있었던 카드 수만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때 내가 가지고 있던 카드들도 함께 넣고 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장수 또는 안 좋은 장수들만 내가 쥐고 있으면 그러면 다시 내 거를 내고 그 다음에 다른 장수를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전투 카드를 모두 가져갔거나 더 낼 수 있는 장수 카드가 없으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장수 카드와 전투 카드의 공적의 수를 더하고 그리고 역시 공적의 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네, 게임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참, 전투 카드를 임진왜란 시간 순서에 맞게 배열을 해서 게임을 진행하면 훨씬 더 실감나고 임진왜란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배열하기가 너무 좀 귀찮다는 건데요. 그래도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만든 위대한 여정 1592 포스터에 이 전투 장소와 순서를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해두었기 때문에요. 여기를 참조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즐겁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즐겁고 유익한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